자, 여러분들 2016학년도 리트 좀 풀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2021, 20, 그 다음에 19, 18, 17, 5년치를 풀어봤어,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10년치 정도는 좀 풀어봐야 돼. 오늘 이제 2016학년도 건데, 여기 이제 2015학년도 것 이번 주에 보낼 텐데, 1번부터 3번, 그리고 14번, 23번은 안 풀어도 돼요, 이거. 알겠지, 그지? 나머지만 꼭 풀어보고, 가보자. 2016학년도 리트는 사실 중요한 게 많아, 그지?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것들을 정확히 풀어보자, 그지? 1번부터 10번까지는 안 풀어봐도 된다고 했어, 그지? 저기 11번부터 보자, 11번. 11번 이제 지우고, 최대한 여러분들 시간이 지금 아까우니까, 다른 소리 빼고 딱 정확하게 풀이만 딱딱딱딱 해보자. 11번부터 13번. 자, 이제 가보자, 이제. 니네 다 풀어봤지, 그지? 다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고, 풀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가봅시다. 자, 윤리학에서 선은 즉 조음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있다. 선이란 무엇인가? 선을 쾌락이라고 간주해도 좋은가? 선은 도덕적으로 옳음 또는 정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선이라는 것이 객관적인가? 여기다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지? 가보자. 플라톤은 이제 많이 나오네요, 그지? 플라톤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현실 세계는 가변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플라톤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지? 가봅시다. 자, 현실 세계는 가변적이고 불완전하다, 그지? 이데아리온이 나오지, 그지? 우리가 알려는 현실은, 자, 가변적. 그 다음에 가변적이니까 불완전하다. 이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네, 그지? 플라톤의 생각이야. 자, 우리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데아 세계는 불변하고 완전. 이거와 반대되는 게 이제 이데아네, 그지? 이데아. 그러니까 여기는, 불변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완전하겠지, 그지? 이 정도의 대립 관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그럼 또 가봐. 그에 따르면 현실 세계는 이데아 세계를 모방한 것이기에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위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데아 세계에서는 선과 묘 같은 여러 이데아가 존재한다. 그 중에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이며, 자, 인간 이성의 최고 목표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지, 그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선이란 게 있어. 미라는 게 또 있고, 그지? 근데 이게 완전한 거야. 근데 반대대로 현실에서는 이게 여전히 불완전한 거지, 그지? 논리적으로 이네. 자, 선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신성하며 독립적 중요한 게 있네, 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신성하고 독립적이고 오랜 교육을 받은 후에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을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욕구한다. 이유가 없네, 그지? 선이기 때문에 욕구한다는 거야, 그지? 다른 이유가 없어, 그지? 또 가봐. 이렇게 인간의 관심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게 있네, 그지? 인간의 관심 여부와 무관한 게 선이란 거네, 그지? 선이란 건. 자, 독립적 존재라는 것을 보는 입장에 대해서 선을 고전적 객관주의라고 그러나, 그지? 그럼 이것을, 자, 이제 기호로 치는 거야, 그지? 고전적 객관주의야, 그지? 뭐, 논리적이네, 그지? 선이란 것은 그냥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의 욕망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지?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야. 자, 이러한 플라톤의 전통을 계승한 무어도, 무어가 나오네, 그지? 그 무어도 이제 무슨 생각인가 봅시다. 자, 선과 같은 가치가 객관적으로 실제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선이란 노란색처럼 단순하고 분석 불가능한 것. 첫 번째, 선은 단순하고 분석이 안 되는 거래요, 그지? 그지? 홍시에서 홍시 맛이 나느냐, 유명 얘기가 있지, 그지? 홍시에서 홍시 맛이 나는데 왜 나냐, 왜 홍시냐고 물으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이런 게 있었어. 대장금에. 마찬가지야. 선은 선인데 그걸 어떻게 분석하냐, 그지? 사랑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정의는 사랑은 사랑이다. 똑같네, 그지? 동어 반복이지만. 가만. 자, 불안한 것이기에 선이 무엇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없으며,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정의가 내릴 수 없어. 그럼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와 똑같은 말이네, 그지? 그 다음에 또 보자. 그것은 어디 직관에 의해서만, 그지? 직관이란 거야, 직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약하는 것들 보면 단어만 하고 있어, 단어만.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는 선생님이 지금 이제 색깔 있는 걸로 지금 했지만 여러분들은 세모든 네모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가봐. 노란색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노란색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듯이 선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선은 선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어는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가 있을 때 각각의 세계 안에 욕구를 지닌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전자가 후자보다 가치 있는 것을 믿었다. 두 번째, 뭐 선은 악보다 당연히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지? 이건 뭐 어렵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네. 자, 선은 인간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며
그것은 본래부터 가치가 있던 거 똑같은 말이네, 그지? 인간은 관심과 관련이 없대, 그지? 똑같아. 그는 선을 최대로 산출하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온 행동. 자, 이거 중요하겠네. 선을 지향하는 게 곧 뭐야? 도덕적이라고 얘기한 거네, 그지? 이게 이제 플라톤과 무호의 입장이야. 반면 주관주의는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게 고전적 객관주의인데, 여기에 반대되는 게 주관주의네, 그지? 이건 주관주의. 그대로 가보자. 주관주의. 판사 잘 보이지, 그지? 잘 안 보이는 건 아닐 거야. 선생님 얼굴이 없어지더라도 안타까워하지 마. 그럼 봐봐. 선은 의식적 욕구의 산물에 불과하고 간주한다. 첫 번째, 선은 의식의 욕구라는 거야. 그지? 인간의 관심과 무관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의식의 욕구야. 자, 페리는, 자, 여기서 페리가 나와. 페리. 가봅시다. 페리는 선이란 욕구와 관심에서 창조된다고 정한다. 그에 따르면 가치는 관심에 의존하고 있으며 어떤 것이 관심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비로소 가치를 얻는 것이다. 이제 어린 왕자에 보면, 그지? 이 장미는 내가 관심을 갖는 장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걸 가는 거지, 그지? 비슷하네. 봐봐. 어떤 것이, 그 다음에 대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관심이며, 중요한 게 있네. 얘의 생각은 가치와 관심은 비례한 거네, 그지? 저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지? 가치가 없다는 거. 그럼 또 가봐. 자, 대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관심이며 인간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무엇인지 가치가 된다.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네. 그지? 우리가 보더라도 약간 좀 나갔어. 그지? 인간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다 가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극단 얘기지만 마약에 관심이 있어. 그럼 마약에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돼버리네. 그지? 또 가봐. 자, 누가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간에 그것을 선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된다. 페리는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이 깊은 걸수록 그것은 가치가, 그러니까 비례관계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페리의 생각은 약간 선을 넘었네, 그지? 선을 넘었어. 자, 그 대상에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그것의 가치는 더 커진다. 이거는 경제적 논리네, 그지? 이건 논리야. 자, 이러한 고전 주장에 대해서 고전적 객관주의는 우리가 욕구하는 것과 선을 구분하는 비판 당연하겠지, 그지? 욕구하는 거랑 선이랑 이건 구분하자는 거지, 그지? 이건 뭐 당연히 없으면 반발이야. 한번 봐봐. 만약 쾌락을 느끼는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매우 강력한 쾌락을 제공하는 쾌락기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누군가가 쾌락기계 속으로 들어가 평생 살기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페리의 생각을 극단화시켜버렸네, 그지? 쾌락기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불만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나쁘다는 것이다. 그렇지, 그지? 나는 마약이 좋아. 마약을 평생 먹고 살래. 페리 입장에는 그게 선이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선이 아닌 거지, 그치? 이러한 논쟁가 원래는 두 입장을 절충. 잘 봐야 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치? 보통 비문학에서 절충이 안 나오는데 이 지문은 지금 절충을 하고 있어요, 그치? 절충. 절충은 두 가지를 짬뽕시킨 거잖아, 그치? 가보자. 자, 온건한 객관주의. 자, 디귿은 온건한 객관주의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절충이기 때문에 주관도 있고 뭐도 있을 것이다. 객관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똑똑한 거지, 그지? 가봐. 자, 선을 창발적 속성으로 인간의 욕구와 사물의 객관 속성이 결합하여 생기는 것. 그렇지. 인간의 욕구와 그 다음에 객관 속성이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선이라는 거야. 이 입장에 따르면 물이 축축함이 H2O 분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자들과 우리의 신경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듯이 예를 들었네. 선도 인간의 욕구와 객관 속성 간의 관계 속에서 상호통합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이 입장은 욕구를 가진 존재가 없다면 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둘 중에 하나네. 얘와 객관이 합쳐지기 때문에 얘가 없다면 선도 없다는 거네, 그지? 됐어. 자, 그러나 일단 이러한 존재가 있다면 쾌락, 우정, 건강 등이 가진 속성은 그의 욕구와 결합하여 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욕구가 객관 속성을 결합하여 선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적절한 욕구가 중시된다. 그렇지. 여기서도 이제 모든 욕구가 문제인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페리의 아까 얘기했던 마약과 같은 똑같은 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지? 봐봐. 결국 여기에서 적절한 욕구가 어떤 것인지 구분해줄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문제. 그러면 자, 문제가 생겨. 그럼 적절한 욕구가 뭐냐, 그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네, 그지? 이와 같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은 불편부당하며 모든 행위의 결과들을 알 수 있는 이상적 욕구자야.
치우치지 않은 이상 욕구자. 자, 인간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정말 좋은 것만 욕구하는 존재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지? 자, 이것도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 어쨌든 가보자. 자, 그는 편견이나 무지로 인한 잘못된 욕구를 갖고 있지 않기에 그가 선택하는 것은 선이 될 수 있고 그가 선택하지 않는 것은 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그지? 자, 이 질문 재밌네, 그지? 재밌고 우리가 지금 하였던 그런 거 비슷하네, 그지?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서 병렬적 체계고 각각의 특징들이 분명히 있어, 그지? 자, 이제 1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답을 다 맞췄길 바래. 자, 11번 봅시다. 11번. 자, 1번 보자.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이성을 통해서, 그치? 완전한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했어, 그지? 1번 문제가 없어. 그럼 2번. 플라톤은 인간이 행한 선이 완전한 선한 것은 아니, 그렇지. 인간은 행한 것은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다 가변적이고 불변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그지?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그럼 3번. 무엇? 자, 선이 단순한 것이어서 그것을 정의할 수, 그렇지. 단순하다. 정의할 수 없다. 이건 그대로 나와 있어. 4번. 자, 무언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판별할 기준을 제일 수 아니지. 선은 객관적으로 조절한다고 그랬으니까 제시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답은 4번이네, 그지? 다음 5번 보자. 자, 패리의 특징. 가치와 관심은 어떻게 된다? 비례된다고 얘기했어, 그지? 그러면 5번. 패리는 더 많은 사람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질수록 가치는 증가한다. 당연히 맞네. 그지? 다음 1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야, 12번 별표 땅땅 쳐라. 정말 중요한 문제야. 정말 중요한 문제. 잘 봐. 12번 논리. 기억이 객관주의야. 그지? 그 다음에 니은은 주관주의고 디귿은 주관과 객관이 함께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잘 봐. 문제가 공통된 문제주의니까 무조건 여기에 공통된 게 주관적이란 거지, 그지? 이건 결국 뭐야? 인간의 욕구란 거야, 그지? 욕구. 주관이 없는데 어떻게 객관이 존재하느냐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객관주의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틀린 거야. 자, 이제 1번 보자.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은 주관주의는, 그지? 자,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얘는 기억에서 니은 디귿을 비판하는 입장이지, 그지? 1번은 완전 반대야. 다음 2번. 선을 욕구하는 주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아니지. 자, 주관이지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아니지, 그지? 그러면 디귿의 입장은 아닌 거네, 그지? 그러니까 2번은 니은의 입장만 반영한 거야. 다음 3번.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면 어떤 행위라도 옳다는 것인가? 어떤 행위도 옳다고 보는 것은 기억이 니은을 비판하는 거지, 그지? 이것도 잘못된 거야. 4번. 사람들이 선을 인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이 질문을 100만 번 읽어봐. 4번은 아예 근거가 없어. 알겠니, 그지? 다음 몇 번? 5번이야. 5번은 뭐야? 야, 이 주관이 중요한 건데 왜 너는 주관을 뺀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그지? 5번 봐봐. 선을 향유하는 존재가 없다면 이게 결국은 인간이네, 그지? 인간이야. 그래서 여기 있으면 좀 알아야 되네. 비문학은, 문학은, 국어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야. 선을 향유하는 존재가 결국 인간이네, 그지? 인간이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렇지. 이 인간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기억을 비판하고 있는 거네, 그지? 객관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3번에 A를 상정한 이유, A, 이상의 욕구자. 여기서 문제가 있네, 그지? 모든 욕구가 선이 되어버리는 이걸 방지해야 되는 거야, 그지? 자, 1번 보자. 선을 직관할 수 없다고 보는 고전주의자. 이거는 여기 나오는 디귿의 입장을 온건한 객관주의를 까는 거지. 저기 나와있듯이 고전 객관주의 까는 문제가 아니지, 그지? 완전히 논점에서 일탈된 거야. 이랬어, 그지? 다음에 2번. 욕구의 주체가 없어도 선을 존재한다는 고전 객관주의의 주장을 강화하기 말이 안 되는 거고. 1번, 2번 아니 논점 빼야 돼. 다음에 3번. 욕구하는 사람이 존재해야만 선이 형성되는 주관주의의 주장을 약화가 아니라 강화지, 그지? 이런 반대야. 다음 4번. 무엇을 욕구하더라도 모두 선이라고 간주하는 주관주의 문제죠. 그렇지. 인간의 욕구가 다 선이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 욕구가 나온 거야. 그지? 그래서 11번부터 13번 문제 아주 깔끔하고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이야. 자, 얘를 지우고 이제 그 다음 거 해보자. 자, 이제 그 다음 질문. 14번부터 16번 가죠. 14번, 16번. 14번에서 16번은
수완과 연계돼 있어. 알겠니? 그지? 연계돼 있어. 외배엽, 내배엽, 생물의 기관 발생과 연계돼 있다고 알겠니? 그지? 그래서 이 지문은 잘 가대. 잘 가. 중요한 거야. 별득 써라. 가보자. 자, 생명체가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갖는 기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포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까지는 그냥 노말하네. 사람의 경우 눈, 코, 입, 아래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정 세포군이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해석한 후 각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함으로써 각 기관을 정확한 위치에 형성해야 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자, 저기 중요했네.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다양하다는 전제를 깔아놨어, 그지? 그러니까 이 글이 세포의 기관 발생을 다 설명하는 거 아니야? 하나의 이론을 설명하는 것 뿐이야.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떤 특정 형태로 분화하는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다. 다양하지만 뭘 얘기하겠다는 농도 구배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지? 자, 어떤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된다는 거네, 그지? 가봅시다. 형태 발생 물질은 세포나 특정 조직부터 분비되는 단백질로서, 자, 첫 번째. 자, 얘는 단백질이야. 단백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과애들이, 이돌이라는 문과애들이 쓰는 방법을 우리가 접근해야 돼. 내가 이과지만 이런 어떤 지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쭉 가는 거야. 알겠지, 그지? 가봅시다. 자, 봐봐. 그럼 뭐죠? 단백질을 결정되는 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백질 농도에 따라서 주변 세포가 된다. 예를 들어서 뇌의 발생 초기의 형태는 신경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지붕판, 사이, 운동, 신경, 바닥판, 세분 순서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서로 다른 세포의 예정된 분화는 신경관 아래쪽에는 척색에서 분비되는 형태 발생 물질인 SHH 농도구에 결정된 그림 있네, 그지? 척색에서 두 번째는 보자. 척색에서 SHH가 분비된대, 그지? 한번 봐봐. 척색으로부터 멀어질수록 SH의 농도가 점점 낮아져. 자, 얘는 거리에 반비례하네, 그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농도는 떨어지는 거야. 뭐 쉽네. 거리가 멀수록 가는 게 적네, 그지? 됐어. 자, 그 농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척색 근처의 신관에 있는 세포는 바닥판, 그 다음은 신경, 운동, 세포. 어렵지 않네, 그지?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한 개체의 세포가 모두 동일한 유전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세 번째 또 있네, 그지? 가봐. 한 개체의 세포는 모두 동일한 유전을 갖고 있대. 근데 여기에 동일한 유전자지만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된다는 얘기네, 그지? 또 가봐. 서로 다른 세포의 운명을 택하는 것은 농도급에 대응하는 활성화된 전사인자의 종류가, 자, 네 번째, 농도에 따라서, 농도 차에 따라서 전사인자가 달라진다는 거네, 그지? 그럼 가보자. 자, 전사인자는 유전점을 갖고 있는 DNA 특이적인 염기세를 인식하여 특정 부위의 DNA로부터 mRNA를 만드는 작용을 하고 mRNA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들어진다. 얘가 DNA로부터, 그지? mRNA를 만든대요, 그지? 그래서 여기에 개입하는 게 전사인자라는 거네, 그지? 그럼 농도의 차에 따라서 전사인자가 달라지고, 그래서 DNA에서부터 얘가 달라지는구나, 그지? 됐네? 예를 들어서 SH의 농도가 특정 역치, 어떤 기준이야? 이상되면 A가, 그 다음에 역치 이하인 경우는 B가, 그 다음에 A 전사인자에서 바닥판 형태에 필요한 mRNA와 단백질이 합성되고, B 전사인에 의해서 운동신경세포에 분화되는 데 필요한 mRNA가 만들어진 얘네, 그지? 쉽네? 쉬워. 하지만 하면서 이제 여기서 문제 그어야 되겠네. 뭔가 다른 거네, 그지? 다른 거야. 가봅시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부 형태 발생인 단순한 확산에서 농도 구별을 형성하지 않고 특정 형태의 매개체를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면 매개체설이 나오네. 그지? 농도 구배가 아니라 매개체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봐봐. 가령 예를 들어서 초파리 배아의 특정 발생 단계에서 합성되는 WG라는 형태 발생은 SSH가 아니라 WG야. 합성이라는 장소를 기점으로 앞쪽에서만 비대칭으로 전달된다.
자, 그림 2-1이네. 자, 만약 단순한 확산에서 농도가 형성된다면 WG의 형태 발생 물질이 합산하는 곳은 앞쪽, 뒤쪽이 농도배의 형성이라서 예상할 수 있지만 2-가 되지만 실제로 2-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WG가 뒤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앞쪽으로 이게 특이하네. 막아버리네. 그지? 막아버리네. 자, 여러 가지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파리 배아의 이러한 비대칭적인 전달을 설명하는 모델은 두 가지 가설이 있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이 있네. 그지? 한번 봐봐. 수용체에 대한 첫 번째는 수용체야. 나오는 그대로 하자. 수용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형태 발생 물질이 발생하는 데가 있고, 그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만 뭐가 있다고 보는 거야. 이쪽에만 수용체가 있다고 보는 거네. 그지? 이쪽엔 수용체가 없어. 받아먹을 애들이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만 있구나. 뭐 설득력 있네. 봐봐. 형태 발생 물질이 분비하는 세포 옆에 있는 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가 형태 발생 물질을 인식하고 그 다음 세포의 수용체의 형태 발생을 넘어준다는 보는 가설이다. 이 수용체의 양이 비대칭. 얘가 비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분포하고 있다면 수용체에 부착된 형태 발생의 농도 구배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비대칭이기 때문에 농도 구배가 달라지네. 근데 여기서는 다 봐봐. 이 앞에서 농도를 설명한 것은 그냥 거리의 반비례하면 됐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수용체가 이미 비대칭이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네. 그지? 됐지? 한번 또 가봐. 두 번째, 세포막에 둘러싸인 소낭의 흡수에 의한,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낭이야. 소낭. 자, 형태 발생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형태 발생 물질의 소낭, 즉 작은 주머니에 쌓여 앞쪽의 세포로만 단계로 전달되고 보는 가설이다. 이 과정에서 형태 발생 물질의 일부만이 다른 세포로 전달되고 비대칭, 그치? 이것도 소낭에 의해서 그냥 비대칭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앞쪽에는 소낭이 있는 거고 뒤쪽에는 소낭이 없다고 보는 거네. 그지?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기원의 세포 조성이 다르고 서로 다른 발생 상대에서 각 세포가 연출하는 환경이 다르므로 위에 제시한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 형상을 한 가지 모델로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아까 얘기했어. 세포의 음모를 결정하는 것은 다양하다고 했지, 그지? 한 가지로 할 수는 없다고 했어. 자, 특정 발생 단계에서 단순한 확산에 의해서 농도를 형성하고, 이게 아까 했던 확산이네. 특정 발생 단계에서 다른 환경에서나 발생에서는 위의 기술한 비대칭 이동에 의한 형태 발생의 농도비가 형성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얘, 어떨 때는 이 두 개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지? 자, 그다음에 하지만 어떤 방법에 의해서는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비의 형성은 각각 농도에 따른 서로 다른 유전자 반응을 촉진함으로써, 자,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거는 뭐니? 얘의 농도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네, 그렇지? 이게 확산에 의해서든 수용체든 소량에 의해서는, 그지? 농도 구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가 되네, 그지? 자, 이제 뭐 지문도 깔끔하고, 그지? 우리가 이제 뭐 입에서도 연결했으니까, 그지? 깔끔하게 한번 풀어보자. 14번 가보자. 자, 구형의 수정란은 형태 발생 물질의 도움으로 신체 구조의 전후 좌우가 비대칭의 성체로 발생하게 된다. 사실 1번은 지문에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얘들은 뭐냐면 눈, 코, 입 이런 게 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좌우 대칭은 맞아.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전후가 대칭이냐? 이렇게 대칭이지는 않지, 그지? 이렇게 대칭이라면 뒤통수에도 뭐가 있어야 돼? 눈이 있어야 돼. 뒤통수에 코가 있고, 그지? 그지? 이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그지? 그러니까 1번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틀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 안 돼. 1번은 당연히 맞는 거야. 그 다음 2번. 단순 확산 얘기네, 그지? 확산으로 전달되는 형태 발생의 농도는 형태 발생 물질의 분비 조직과 물리적, 그렇지. 물리적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했어, 그지? 됐고. 3번. 모든 세포는 동일한 유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동일한 유전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특정 전산자의 활성 여부에 따라, 그렇지. 어떤 전산자 차이에서 다른다고 했어, 그지? 그 다음에 4번. 형태 발생 물질의 비대칭 확산을 위해서 형태 발생 물질 분비 조직 주변 세포에 있는 수용체. 당연히 지금 그대로네, 그지? 그럼 다음에 몇 번이야? 5번이 돼야 돼. 그러니까 1번만 페이크네, 그지? 1번만. 자, 형태 발생 물질은 척색이 있는 동물의 발생에서는 단순 확산의 형태로 초파리와 같은 무척 동물의 발생에는 비대칭 아니지. 5번은 예를 든 걸 가지고 성급한 일반어를 해버렸잖아, 그지? 그지? 답은 5번이 돼야 돼. 성급한 일반어 오류야. 이런 식의 언급이 없어. 그 다음에 15번 추론하는 거네, 그지? 기억 보자.
신경관을 이루는 세포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전 척색을 제거하면, 그렇지, 척색에서 형태 발성 물질이 분비되는데 얘를 제거하면 세포들이 생길 수가 없지, 그지? 기억은 맞네. 다음 니은 신경관을 이루는 세포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척색을 다른 위치로 이동하면 그 위치로 가장 가까운 거, 가장 가까운 게 뭐니? 바닥판 세포지. 지붕판이 아니지. 이제 지붕판은 맨 위에 먼 거네. 니은 틀렸어. 다음 띠은 자, 분화되지 않은 싱관 있는 세포들은 바닥판 세포를 형성하는 SH의 역치보다 높은 농도의 S를 한 개 배양하면, 그렇지, 이거는 맞겠네, 그지? 자, 사이 싱글보다 바닥판, 그치, 바닥판 세포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농도가 제일 높다고 했어. 다음 리을 운동신경세포는 한 세 번째네, 그지? 결정짓는 SH의 농도의 역치는 사이는 고위에네, 그지? 자, SH 농도의 역치보다는 낮은 게 아니라 높아야 되지요, 그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야 돼. 16번. 자, 첫발해봐. 요거였지, 그지? 비대칭. 자, WG 수용체의 비대칭 분포는 농도 9배의 기인한다. 아니지.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놨지, 그지? 자, 비대칭적 분포가 농도 9배의 차를 만드는 거지, 그지? 1번 뒤집어졌어. 2번. WG를 발현하는 세포로부터 앞쪽으로 멀어질수록, 여기서부터 멀어진다, 여기네, 그지? 멀어질수록 W 수용체에서 농도는 낮지. 반대네, 그지?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아지잖아. 그림을 확인할 수 있어. 다음 3번. 소낭에 의해 전달되는 WG의 양은 WG가 발현하는 세포로부터 멀수록 역시 뭐니? 적어지는 거지, 그지? 딱 똑같아. 멀리 갈수록 적어지고 가까이서 높아지는 거야. 다음 4번. W 합성항공에서 앞쪽과 뒤쪽으로 같은 거리가 떨어진 두 세포 만들지는, 아니지. 여기랑 여기는 어떻게 같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그지? 그럼 답이 5번밖에 안 되네. 자, WG 수용체 유전자 또는 선원을 통해 WG 수송을 촉진하는 유전자는, 그치, 앞쪽에서 나오겠지, 앞쪽에서만. 이거는 이제 이걸 대해서 대수조한 거야. 자, 요 지문 중요한 거야, 그지? 중요한 거. 자, 이 지문도 이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다 맞췄어야 돼. 하나로 틀리면 안 돼. 자,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요약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치? 반성하고, 그치? 울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자, 질문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봅시다. 저기 23회에서 25, 이 풍경화 지문은 쉬워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질문을 하고 있으면 문자로 보내고, 저기 13쪽에 있는 29에서 32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재밌는 지문이고 좋은 지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지문이야. 가봅시다. 자, 29에서 32. 자,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낮은 온도는 절대 온도라고 그러잖아, 그지? 이를 절대 온도 0K라고 한다. 실제 0K까지 물체의 온도를 낮출 수 없지만, 자, 첫 번째 절대 온도로 낮출 수 없대요, 그지? 그다음에 자,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레이저 냉각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팩트 하나 던져놓고 이 글의 화제는 레이저 냉각이네, 그지? 그럼 여기만 집중해서 보는 거야, 그지? 자, 레이저 냉각을 이야기해서는 우선 온도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미시적 작은 거야. 원자 단위야. 물질을 들어보면 많은 수의 원자가 모인 집단에서 원자들이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며 다양한 속도로 운동한다. 그치? 이제 온도라는 개념을 알아보니까 온도, 그지? 온도가 뭐냐? 그지? 자, 원자의 운동이네, 그지? 운동. 그지? 이 운동인데 다양한 뭐라고 했어, 아까? 속도라고 전제를 깔았어, 그지? 가보자. 이때 절대 온도는 원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게 힘들다. 다시. 평균 운동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자, 온도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그러면 속도가 빠르면 온도는 높아지네, 그지? 됐어. 자, 따라서 어떤 원자 집단에서 원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를 감소시키면 그 원자 집단의 온도가, 그럼 당연하네. 속도를 낮추면 온도 떨어지네, 그지?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그치? 비례관계가 되니까, 그치? 비례관계. 가보자. 레이저 냉각을 사용하면 상온약 300K에서 약 시간당 200m를 간대요, 그치? 자, 초당 평균 운동 속도를 갖는 기체 상태의 루비동 원자의 평균 속도를
원래 양 10,000분의 1. 야, 이게 10,000분의 1이 의미가 있니? 어쨌든 낮출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다네 그냥 예를 든 거잖아, 그지? 끝. 자, 그렇다면 레이저를 이용하여 어떤 원자의 운동선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 있으니까 이걸 썼겠지. 날아오는 농구공에 예를 든 거야. 정면으로 야구를 던져서 부딪히게 하면 농구공의 속도는 느려진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움직이는 원자의 레이저 빛을 쏘아 충돌시키면 원자의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때 속도와 질량의 곱에 해당하는 운동량. 여기부터 이제 물리네, 물리. 운동량은 속도 곱하기 질량이야, 그지? 그러면 속도를 낮추면 질량은 불변이니까 운동량이 떨어지고, 운동량이 떨어지면 온도 떨어지겠구나. 그지? 또 가보자. 자, 빛은 전자기판. 그런데 요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빛이랑 건 또 다르겠네, 그지? 빛을 보자. 빛은 파동이면서 뭐 입자잖아, 그지? 가봐. 자, 빛은 전자기파라는 파동이면서 동시에 광자라는 입자. 전자기파면서도 광자라는 입자는 속성이야. 가보자. 봐봐. 자, 광자는 빛의 파장의 반비례. 오이씨, 미치겠네. 가보자, 이제. 광자는 파장의 반비례, 얘는 파장의 반비례. 파장이 작아지면 운동량은 커지네, 그지? 이야, 미치겠네, 이게. 또 가보자, 여기까지 정리했어. 자, 광자는 빛의 파장에 반비례하는 운동량을 가지므로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 진동수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1로 쓰자.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네. 광자는 파장에 반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하는 거네, 그지? 됐네? 가봐. 자, 레이저 빛은 햇빛과 같은 일반 빛과 달리 일정한 진동수의 광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레이저 빛을 구성하는 광자가 원자에 흡수될 때 광자의 에너지만큼 원자의 내분량이 커지면서 광자의 운동량이 원자에 전된다. 실제로 상온에서 초당 200m의 속도로 다가오는 루비늄 원자에 레이저의 빛을 쏘아 여러 개의 광자를 연이어 루비늄 원자에 충돌시키면 원자는 거의 정지할 수 있네. 하지만 이때 문제는 원자가 정지한 순간 레이저를 끄지 않으면 원자가 오히려 반대방 그치 밀려날 수 있네, 그치? 반대방 밀려나면 멈춤이 아니라 운동이 발생해. 운동이 발생하면 온도는 다시 올라가, 그치? 문제네, 그치? 그럼 봐봐. 그러면 정지하게 만들어야 돼. 정지하게 움직이게 만들면 안 돼. 자, 그런데 원자 하나하나를 따로 관측할 수 없고 전자는 하나를 관측할 수가 없어. 각 원자의 운동 속도에 맞춰 각 원자 충분한 광자의 운동을 따로 제어할 수 없으므로 실제 레이저를 이용해 원자의 온도라는 것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도플러 효과와 원자의 빛을 여기 이제 레이저 렌각의 도플러 효과, 도플러, 그지? 미쳐버리겠네, 그지? 가보자 이제. 봐봐. 자, 효과와 원자가 빛을 선택. 자, 플러스 선택이네, 선택. 선택적 흡수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거야. 가보자. 사이렌, 삐용삐용삐용삐용 사이렌. 관측자가 가까워질 때 사이렌 소리가 원래의 소리보다 더 높은 음으로 들리고 사이렌과 관측자가 멀어질 때 더 낮은 음으로 들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 도플러 효과야. 이처럼 빛이나 소리와 같은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동원과 관측자가 멀어질 때 파동의 진동수가 더 작게, 거리가 멀면 진동수가 작게, 가까우면 더 크겠네, 그지? 자,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 이때 원래의 진동수와 감지되는 진동의 차이는 파동원과 관측 사이에 서로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속도에 비례, 당연하겠네, 그지? 자, 이것을 레이저와 원자에 정하면 레이저의 광원은 파동원이고 원자는 관측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레이저 광원에서 다가가는 원자에게 레이저 빛의 진동수는 원자의 진동보다 더 높게, 다가오면 높아지고 멀어지면 작아지네, 그지? 됐지? 봐봐. 레이저 광원에서 멀어지는 원자에게 레이저 빛의 진동수는 더 낮게 감지된다. 이해됐지, 그지? 한편 정지해 있는 특정 원자는 모든 진동의 빛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치? 똑같은 놈과 흡수하는 거야. 고유한 진동, 즉 공명 진동수의 빛만을 흡수한다. 이것은 원자가 광자를 흡수할 때 원자 내부의 전자가 특정 에너지를 주니 이완에서 그보다 더 높은 에너지 특성을 이투로 옮겨가는 것을 허용된다. 됐네, 그지? 이때 흡수한 광자 에너지는 두 에너지의 준위의 에너지 값 차이는 델타 E가 되는 거네,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레이저 렌가를 수행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어떤 원자 집단의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레이저빛을 원자에 쏟대. 그 진동수는 원자 진동보다 중요한 건 작아야 돼. 왜냐면 원자가 다가오면서 크게 느끼는 거지, 그지? 그지? 그러면 쉽네. 작은 걸 쐈는데 얘는 크다고 느껴. 그럼 붕 떠. 뜬 상태가 불안정하니까 다시 뱉어내는데, 자, 내가 9개를 흡수해서 10개를 뱉어내는 거지. 그러면 속도가 떨어진 거지, 그지? 이게 레이저 냉각이네. 됐지, 그지? 갑자기. 한마디로 원자를 상대로 사기치는 거네, 그지? 너 10개 먹었잖아. 10개 뱉어내. 근데 실제로는 8개밖에 안 먹었어. 이거네, 그지? 가만. 자, 원자가 한쪽 레이저의 빛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원자에 감지되는 레이저 빛의 진동성이 커지는데 그 값이 자신의 공면 진동수에 해당하는 원자는 레이저 빛을 흡수한다. 이때 흡수된 광자 에너지는 델타 E보다 작지만 원자는 도플러 효과 때문에 공명 진동을 갖는 광자를 받는 것처럼 낮은 준위 이완에 있던 전자를 허용한 준위 E2로 올려놓는다. 그러면 불안정해지는 원자는 잠시 후에 델타 E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하고 전자는 E2에서 이완으로 내려온다. 자, 이러면 에너지가 떨어진 거네요, 그렇지? 자, 이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원자가 광자를 흡수할 때 일정한 방향으로는 광자와 부딪혀 원자의 운동 속도가 계속 줄어들지만 원자가 광자를 내놓을 때는 임의의 방향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결국 광자의 방출은 원자의 속도만 중요한 게 있네. 원자가 내뱉는 광자는 속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지? 그러므로 원자에서 광자가 선택적으로 흡수되고 방출되는 과정이 반복되면 원자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원자의 평균 운동 속도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원자 전체의 운동량이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야, 재밌다 이거지? 이런 걸 밝히는 과학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 그지? 우리는 뭐 하고 있나, 그지? 넘겨보자. 자, 문제수 딱 4문제. 좋아요. 깔끔해, 그지? 깔끔하고 정말 이제 수능에서 이걸 응용해서 나올 만큼 잘 쓴 글이고, 그지? 깔끔한 글이고 원리를 다 알아야 돼, 그지? 그리고 선생님이 써놨던 몇몇 가지 공식들,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지? 자, 이제 들어가 보자. 29번. 움직이는 원자의 속도는 도플러 효과로 인해서 더 크게 원자의 속도가 아니라 진동수지, 그지? 틀렸고. 레이저 냉각은 광자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원자, 이건 그대로네, 그지? 이게 도플러 효과잖아, 그지? 도플러 효과가 아니지. 아까 했던 원자의 성질이네, 그지? 답 2번. 3번. 레이저 냉각은 원자와 레이저를 충돌시켜 광자를 냉각시키는 게 아니라 원자를 냉각시키는 거지. 그지? 4번. 레이저 빛을 이용하여 원자 집단을 절대 온도 0K에 도달. 아니지. 절대 온도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그지? 5번. 개별 원자의 운동상을 파악 못한다고 했어, 이게. 파악 안 된다고 했어. 각자의 원자마다 적절한 진동 레이저 빛을 쏠 수 없어요, 알겠니? 다음 29번은 2번. 그림에 대해서 이해해보자. 뭐 그림에 이런 건 이 정도는 에너지 주인 차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지? 원래는 요만큼 먹었는데 얘가 이만큼 먹으면 하고 나중에 뱉어낼 때는 이만큼 뱉어냅니다. 이거잖아, 그지? 여기 E1, 뭐 E2. 그림 안 봐도 알겠네, 그지? 봐봐. 다가오는 것은 더 크게 느낀다고 해서 도플러. 원자의 공면 진동수의 레이저 빛을 쏘면 아니지. 다가오는 원자의 공명 진동수보다 낮은 걸, 작은 걸 써야 되는 거지. 도플러 때문에 똑같이 느끼는 거잖아, 그지? 1번은 보자마자 틀렸네. 그지? 2번을 보자. 원자의 공면 진동 일치한 진동을 갖는 광자는 델타 E. 그치, 델타 E에 가는 줄 같겠네? 원자가 흡수되다가 방출되는 광자 에너지는 델타로 일정하겠지, 그지? 정지하는 원자가 흡수하는 광자 에너지는, 그치, 정지했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도플러 효과가 없어. 똑같아. 다음에 E2S 이완을 주는, 그치, 이건 당연한 말 반전 배치한다고 했어, 그지? 31번입니다, 31번. 자, 소리급세는 고유한 공명률을 가져서 공명진동수 일치하는 소리를 가해주면 공명 울린다는 거네, 그지? 그지? 타코마 다리인가 무슨 뭐 다리가 있어, 미국에서 1950년대 60년대인가. 니네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 유튜브 보면 나와 있어, 그지? 태풍이 불어오는데 원래 이 타코마 다리가 초속 70m인가 뭐 80m 견디게 만들었대요. 근데 초속 40인가 50인가 타코마 다리가 부러져. 그게 뭐냐면 공명 영상 때문에. 알겠니, 그지? 그거야. 자, 그러나 그림과 같이 마주 향한 고정된 두 스피커 진동수 498Hz의 음파를 발생시키고 공명 진동수 500Hz. 여기가 500짜리고 여기는 498짜리야. 그지?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지 움직여야만 500으로 인식하겠네, 그지? 됐네? 봐봐.
속도를 V로 움직였더니 소리급세가 공명했다. 그렇지. V 속도로 움직이면 공명해. 그 후에 다음과 같이 조직하여 소리급세의 공명력을 관찰했다. 자, 단 소리급세는 두 숫자 사이만. 자, 이제 보자. 기억. 소리급세를 중앙에서 왼쪽으로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여기서 498을 쏘는데 가까이 가기 때문에 크게 인식하는 거네. 그지? 그럼 공명하겠네. 그지? 자, 기억 맞아. 소리급세를 중앙에서 오른쪽 EV. V의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EV의 속도를 올리면 속도에 제곱한다고 그랬으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공명 못해요. 그지? 조건이 안 맞아. 그 다음에 왼쪽 스페어를 끄고 중앙에서 껐는데 어떻게 하니? 껐는데 멀어지면 어떻게? 490한 접는 작아지는 거지, 그지? 그럼 공명 안 돼요. 답은 1번밖에 안 되네, 그지? 1번밖에. 자, 이제 마지막 해봅시다. 자, 루비둠 있네, 그지? 루가 있고, 리가 있고, 그지? 이 문제 나올 줄 알았어, 그지?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원자량, 질량이야. 질량은 85.47이고, 여기는 6.94네. 여기가 압도가 크네, 그지? 질량, 그럼 운동량이 많겠네. 똑같은 속도 나면. 그지? 그 다음에 파장이네, 파장. 자, 파장의 반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했어, 아까, 그지? 자, 파장은 780이고, 여기는 670이네. 여기가 다 크네.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리튬의 공명 진동수는, 자, 이제 1번 보자. 파장과 진동수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반비례된다고 했어.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돼. 파장이 여기가 크네. 루비돔이, 그지? 그럼 루비돔의 진동수. 자, 루비돔과 리튬의 진동수 중에서 얘가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리튬의 공명 진동수는 루비돔의 진동수보다 크다. 당연히 맞네, 그지? 됐어. 그 다음에 원자가 흡수하는 광자의 운동량은, 자, 여기에 비례해서 운동량이 커진다고 했어, 그지? 운동량이. 자, 리튬의 원자 진동수가 크면 크다고 했어, 그지? 리튬의 원자가 루비돔의 원자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지? 똑같이 커야 되네. 답 2번이네. 틀렸네. 3번.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리튬 원자의 운동량은 속도는 동일하면 질량에 따라서 변하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루비돔이 크게 되는, 그지? 루비돔의 원자의 운동량만 당연히 작네. 얘가 크네, 그지? 질량이 크잖아, 그지? 속도 같으면 질량이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질량이 크니까 당연히 루비돔이 커야 돼. 그 다음에 4번. 루비돔 원자의 레이저 랭각을 일으키는 레이저 베이스는 같은 속도의 루비돔. 그렇지. 이거는 계산 안 해도 돼. 두 개의 파장이 다른데 어떻게 이걸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니? 전혀 다 없어. 5번. 리튬 원자의 레이저 랭각을 일으키는, 그러면 큰 값을 조정. 당연히 맞겠지, 그지? 빛의 파장은 이거보다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한다고 했잖아, 그지? 파장이 크기 때문에 진동수는 어떻게 작아야 돼, 그지? 큰 값을 조정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 지문들은 여러분들 안 풀어도 돼요, 그지? 그래서 2016년도 리트는 필수인 지문 지금 풀었어, 알겠네, 그지? 그래서 15년도도 풀고 계속 풀면서 내가 뭘 느껴야 되냐면 이번 10월달 모의고사에 법이 나왔어, 법이,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계속 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법 지문이 낯설지 않았다 이런 말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큰 거야. 내가 수능 가서 야, 낯설지 않는 느낌이 들고, 야, 이 뻔하다는 느낌이 들고, 비문학 지문이 이렇게 비슷한 체계로 돌아가는구나를 알고 있으면 훨씬 유리해지는 거야. 아시겠지, 그지? 자, 이제 임조가랑 여기서 마치는데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질문 있으면 하고, 알겠지, 그지? 자, 다음 주에 봅시다. 바이바이.